마더스데이를 맞아 지난 토요일 뉴저지 상록회는 효행 효보상을 수상하며 격려했습니다. 오늘 KCC 한인동포회관에서 오바마 건강보험법에 대한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다음 달 뉴욕 맨해튼의 김치 홍보관이 문을 열 예정입니다. 추신수 선수가 오는 20일 매추와의 경기를 위해 뉴욕을 방문합니다. 취업 이민 3순위 영주권 문호가 9개월이나 앞당겨지면서 쾌속 질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핵 가족화를 맞은 요즘 부모를 꼭 부양해야겠다는 인식이 예전보다 많이 약해졌는데요. 하지만 아직 우리 주변에는 힘들더라도 내 손으로 부모를 모시겠다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지난 토요일 뉴저지 상록회 효행상 시상식에서 수상의 영예를 아는 효자 효녀를 주성훈 기자가 소개합니다. 점점 산업화되어가는 사회에서 부모님 모시기가 참 힘이 듭니다. 더군다나 핵가족이 발달해가지고 자식과 부모들이 헤어져 살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일을 행하시는 뜻 있는 분들을 찾아서 우리가 길이 물어서 우리 전통 아름다운 미풍양속을 지켜가려고 하는 것이 제 상록회의 주목적입니다. 마더스데이를 맞은 지난 주말 뉴저지 상록회가 주최한 효행상 수상자들은 그래서 더욱 자랑스러운 한국인들입니다. 사별후 홀로 병석에 있는 아버지를 24시간 밀착 간호해 주변인들의 감동을 불러일으킨 최주홍 씨. 홀로 식당을 운영하며 94살의 시아버지를 친딸처럼 정성껏 모시고 있는 이현숙 씨. 제12회 뉴저지 상록회 효자상, 효부상 수상자들입니다. 조금만 힘들어도 우리가 부모님을 모시면은 우리 자녀들한테도 또 내가 더 받을 수도 있고 뭐는 또 우리 한국의 그런 좋은 효사상을 우리가 이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상이 앞으로 사시는 동안 더 열심히 잘해드리라는 거로 생각하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아버님 진짜 사랑해요. 장한 어머니상은 남편과 사별하고 힘든 환경 속에서도 자녀들을 훌륭하게 키우고 있는 조현숙 씨에게, 장한 아버지상은 자신도 불편한 몸으로 생계를 책임지며 병든 아내와 아들을 돌보고 있는 김병태 씨가 받았습니다. 장수상에는 98살의 이만순 씨가, 사회봉사상에는 이민자들의 영어 교육에 앞장선 추병욱 목사, 한민족상에는 버겐카운티 노인복지 담당 공무원 이상윤 씨, 특별상에는 요란다 이아코비노 전 팰리세이즈팍 교육위원이 받았습니다. 지역 정치인과 한인 단체장 등 150여 명이 참석한 효행상 시상식은 한국의 아름다운 전통 유산인 효를 이민 후세들에게 물려주고 미국 사회에 알리는 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KBN 뉴스 주성훈입니다. 오늘 KCC 한인동포회관에서는 오바마 건강보험법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라는 주제로 세미나가 열렸는데요. 내년부터 시행되는 건강보험 개혁법은 개인이나 기업 등이 조건에 따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범위가 달라져 꼼꼼히 한번 살펴보셔야겠습니다. 금홍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0년 3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한 건강보험 개혁법, 일명 오바마 케어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오바마 케어가 시행되면 합법적인 신분으로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모두가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이미 보험을 가지고 있다면 그대로 유지가 가능합니다. 또 50명이 넘는 직원을 고용한 기업체도 의무적으로 직원들의 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오바마 케어가 시행되면 보험사는 현재 건강상의 이유로 보험이 거절되거나 취소할 수 없으며 보험사의 평생 제한 금액이 없어져 의료비가 전액 보상됩니다. 예방의료 혜택도 확대돼 유방 X선 촬영과 대장 내시경 등 다양한 질병 예방 검사를 무료로 받게 됩니다. 그 마켓플레이스를 통해서 뉴욕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보험을 가입할 수가 있고, 일단 뉴저지는 스테이트가 운영하는 마켓플레이스는 없지만 정부에서 운영하는 마켓플레이스를 통해서 이제 뉴저지에 거주하시는 일반인이나 기업은 보험을 가입할 수가 있죠.
오는 10월부터 판매되는 주와 연방 의료보험 플랜은 보험사에서 지불하는 의료비와 개인이 부담하는 금액의 비율에 따라 플래티늄과 골드, 실버, 브론즈 등 4개 등급으로 보험 플랜을 제공하게 됩니다. 등급이 올라갈수록 월 의료보험비는 올라가지만 의료 서비스를 받을 때 본인 부담금은 낮아집니다. 보험료 책정은 나이, 거주지역, 가족 구성원 등을 기준으로 하며 연간 수입과 가족 수에 따라 정부 보조금이 다르기 때문에 주와 연방에서 운영하는 의료보험 플랜과 보험사의 혜택 등을 비교해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개인과 기업 모두 벌금이 부과되는데 3년에 걸쳐 단계별로 매년 증가합니다. KBN 뉴스 금홍기입니다. 다음 달 말 뉴욕 맨해튼에 2층 규모의 뉴욕 김치 홍보관이 문을 엽니다. 이를 위해 한국 내 최대 규모의 김치 박물관을 운영 중인 광주 광역시가 적극 협력키로 했습니다. 주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금요일 뉴욕 플러싱의 금강산 연회장, 뉴욕 김치를 운영하고 있는 이 식당 유지성 대표와 강훈태 광주시장이 양자 간 업무 협약서를 교환합니다. 이로써 김치 세계화에 앞장서고 있는 광주시는 시가 자랑하는 하이 광주김치의 뉴욕시장 교두보를 다음 달 맨해튼에 뉴욕 김치 홍보관을 개장하는 뉴욕 김치는 시가 갖고 있는 김치 홍보관 운영 지식과 연구 자료 등을 제공받게 됩니다. 그거는 광주에서는 이제 저희들한테 그 홍보물을 좀 제공해주고 저희들은 김치를 이제 그 관광객이나 미국 사람들한테 홍보를 위해서 시식도 하고 교육도 하고 또 시연도 해가면서 뉴욕 김치가 준비 중인 뉴욕 김치 홍보관은 뉴욕의 중심 맨하튼 락펠러 센터 맞은편에 지하 1층, 지상 1층 규모로 들어서며 김치 박물관을 비롯한 김치 체험장과 영상실 등을 갖춰 한국 김치 문화를 뉴욕에 알리는 문화 채널 역할을 할 예정입니다. KBN 뉴스 주성훈입니다. 추신수 선수 올 시즌 맹활약을 펼치고 있는데요. 오는 20에서 22일 매츠와의 경기를 위해 뉴욕을 방문합니다. 매츠는 올해 적어도 2명의 주전 외야수를 영입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출루율이 높고 유능한 타자 추신수 선수가 낙점되고 있습니다. 신시내티 레즈의 추신수 선수는 이번 주말까지 밀워키 브루어스와의 홈 경기를 마치고 내일부터 원정 9연전에 나서게 됩니다. 이 가운데 마지막 3연전은 뉴욕에서 치를 예정입니다. 20일과 21일 경기는 오후 7시 10분부터 그리고 22일 경기는 오후 1시 10분부터 매치의 홈구장인 시드필드에서 열립니다. 한편 데일리 뉴스는 지난 10일 공격력과 외야수 보강이 절실한 매치가 올해 스토브 리그에서 추신수 영입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샌디 앨더슨 매츠 단장의 측근이 다음 시즌에 추신수 선수가 매츠 선수로 뛸 것으로 본다고 전했습니다. 추신수 선수는 현재 타율 3할 2푼 3리, 출루율 4할 5푼 3리, 15타점 27득점, 7홈런 등으로 공격 전 부분에 걸쳐 메이저리그 상위권에 올라 있습니다. 올 7월 올스타전 출전도 기대되고 있는 가운데 지금과 같은 활약을 지속적으로 보일 경우 올겨울 FA 시장에서 총액 1억 달러 규모의 계약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취업이민 3순위 영주권 문호가 무려 9개월이나 앞당겨지면서 쾌속 질주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 가족이민은 순위별로 동결되거나 최대 7주 진전하는 등 더딘 속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무부 영사과가 지난 10일 발표한 2013년도 6월 영주권 문호를 보면 취업 3순위는 2008년 9월 1일로 전달 2007년 12월 1일보다 무려 9개월 빨라졌습니다. 지난 4월 8주에 이어 5월에는 5개월, 6월에는 9개월로 가속도가 붙고 있으며 취업 2순위는 4월에도 여전히 오픈됐습니다. 취업 3순위가 이처럼 빠르게 진전하고 있는 것은 지난 2007년
2017년 7월 영주권 문호가 개방되면서 한꺼번에 접수됐던 신청서가 모두 해소됐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따라서 그동안 들쭉날쭉했던 3순위 문호도 안정적으로 진행될 전망입니다. 반면 가족 이민은 6월에도 각 순위별로 여전히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2순위 A는 2011년 6월 8일로 5주 빨라졌고 2순위 B는 2005년 7월 8일로 전달 5월 15일에 비해 7주 진전됐습니다. 또 1순위는 2006년 4월 22일, 3순위는 2002년 9월 1일로 각각 3주 진전됐습니다. 그러나 4순위는 여전히 2001년 5월 1일로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미국의 병원비 겪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터무니없는 가격에 한 번 더 놀라게 되는데요. 그러나 그 병원비도 병원마다 천차만별이라는 조사가 나왔습니다. 의료비용 청구 시스템에 정확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센터가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1년 뉴욕시 주요 6개 종합병원에서 같은 증세나 병으로 치료를 받았을 경우 치료비가 최대 2.5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가슴 통증 치료의 경우 레녹스 힐에서 23,762달러가 드는 데 비해 벨레브는 9,960달러를 청구해 레녹스 힐에 비해 치료비가 절반에도 미치지 않았습니다. 또 뉴욕대 랭건 메디컬 센터에서 심혈관 수술을 받는 데 드는 비용은 12만 5,392달러로 마운트 사이나이의 49,211달러에 비해 3배 가까이 비쌌습니다. 맨해튼에 있는 병원의 의료 비용은 뉴욕시 다른 지역의 병원보다도 대체로 더 비쌌습니다. 브루클린 뉴욕 커뮤니티 병원의 폐렴 평균 치료비는 12,833달러로 레녹스 힐의 31,034달러보다 크게 낮았습니다. 뉴저지에 있는 의료 자선단체인 로버트 우드 존슨 재단의 캐서린 햄스테드 시니어 프로그램 담당자는 이번 조사 결과는 의료비용 청구 시스템이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복권에 당첨될 확률은 800만 분의 1, 마른 하늘에 날벼락을 맞을 확률보다 낮다는데요. 그래도 지난 3년간 뉴저지에서 최소 $10,000 이상의 복권 당첨으로 행운을 거머쥔 한인은 41명이나 됐습니다. 지난 3년간 최소 $10,000 이상의 복권에 당첨된 한인은 전체 당첨자 4,942명의 1%에 조금 못 미치는 41명으로 추산됐습니다. 지난해 6월 즉석식 복권으로 $30만 달러의 행운을 얻은 박모 씨가 최고 당첨금을 기록했으며 다음은 2011년 10월 메가밀리언 2등 당첨으로 $25만 달러를 받은 김모 씨와 2010년 4월 이모 씨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또 다른 박모 씨는 파워볼 복권에서 2010년과 2012년 두 번이나 당첨되는 행운으로 각각 18만 2,200달러의 당첨금을 받아 총 금액면에서 뉴저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한인 당첨자를 금액별로 분류하면 $10,000대가 2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2만 달러대 7명, 3만에서 9만 달러대가 6명, 10만에서 19만 달러대 2명과 20만 달러 이상은 4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복권 종류별로는 로또 형태 복권인 메가밀리언과 파워볼, 빅4 등의 당첨자가 21명으로 즉석식 복권을 통해 행운을 얻은 20명보다 1명이 더 많았습니다. 한편 같은 기간 뉴욕주 복권국을 통한 한인들의 당첨 총액은 9,554만여 달러였으며 뉴저지는 198만 8,962달러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